연초부터 이어지는 증시 부진에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상반기 IPO 대어로 꼽히던 원스토어마저 상장 철회를 결정했는데요. 올 들어서 6번째 상장 철회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찬바람 부는 IPO 시장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는 IPO 시장이 역대 최대였고 올 초만 해도 LG엔솔 열기가 되게 뜨거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원스토어가 상장을 철회함으로써 네. 6개 기업이 연달아서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대명에너지, 네. SK쉴더스까지 4개 기업이 지금 연달아서 상장 철회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던 이제 원스토어하고 테린페이퍼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테린페이퍼 역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 결과 기관 투자가 물량을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상장 철회를 하고 원스토어 상장 철회는 없다라고 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재한 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모가를 낮추는 한이 있다라 어쨌든 상장은 철회하지 않을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역시 공모가를 낮춰서 진행하더라도 희망 밴드에서 너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4,300원에서 41,700원으로 예상했는데 희망가가 보니까 25,000원으로 네. 이렇게 그 예상이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또 철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여파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역시 대어로 꼽히던 SK쉴더스 같은 경우 4, 5일 기관 투자 수요 예측 결과 최종 경쟁률이 200대 1로 저조함으로써 상장을 철회했는데요. SK그룹 주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어요. 당시에도 SK스퀘어 주가가 분할 상장 후 신저가로 뭐 추락하는 등 여러모로 이제 이 연쇄의 그 영향이 미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 기업 23개사 중 8개사가 공모가 희망 범위가 하단 이하로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워낙 화랑이었잖아요. 97개사 중 77개사가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확정이 됐었어요. 정말 뜨거웠었네요. 엄청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 올해는 상장한 28개사 중 8개사가 희망 범위 하단으로 확정돼서 3개사 중 한 곳이 이제 공모가 산정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IPO 시장이 시장 심리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을 기점으로 IPO 시장의 열기를 다시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IPO 시장이 부진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증시가 이제 장기 침체 전망을 계속 아무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1분기 실적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 요인들이 바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별로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장 그 외적 요인의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전승절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승절에 무엇인가 지금 푸틴이 그 전쟁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뭐 전쟁 승리 선언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우자도 꺼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외적 요인도 그렇고 또 내적 요인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뭐 최소한 상반기 이내로 달라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이 부진하고 공모가가 고평가되고 또 긴축 우려 뭐 이런 요인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시장 눈높이를 맞추던가 아니면 비상장 시장에서 이제 뭐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다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어떤 그 지금 기업들, 기업 공개를 하려는 기업들은 기다려보자 쪽으로 네. 지금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IPO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게 참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증시 침체는 마찬가지고요. 증시 침체 요인도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그쪽도 역시 살인적인 물가 폭등, 뭐 네. 8%를 넘어서서 또다시 이제 바이든이 물가와 관련된 언급을
거부를 할 정도로 물가가 지금 압력을 받고 있고요. 또 뭐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만 없다 뿐이지 빅 스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 I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 53개 기업 중에 쿠팡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쿠팡을 네. 포함해서 50개사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다죠. 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중 절반이 절반 이상의 종목이 또 50% 이상의 하락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네. 있어요. 공모가나 상장의 시초가보다 뭐 주가가 떨어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개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전기 자동차 업체 리비안이라든지 무료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거의 공모가 대비 70%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커머스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어요. 아마존 역시 뭐 네. 기업 공개를 하진 않아, 뭐 기업 공개를 통한 어떤 종목은 아니지만 쿠팡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커머스가 위축되는 가운데 쿠팡이 1분기 완전히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발표 자체는 뭐 6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18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황이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뭐 이런 어떤 외적 요인들에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현재 증시 침체를 기반으로 하는 IPO 시장 얼어붙은 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이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이렇게 반전이 될 거냐라는 그런 예측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이 3분기라든지 4분기라든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가장 중심이 될 테고요. 또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어떤 시점 역시 IPO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될 거냐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IPO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